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교생입니다. 모의고사 이과 5등급 학생을 수능 100점을 만드는 마법 같은 강의를 펼치는 정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짧고 확실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소단원 혹은 중단원별로 배웠던 많은 내용 중에서 실제 내신에서 기출되는 전국의 주요한 학교들, 그 다음에 모든 학교들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시간을 측정하고요, 정확하게 학교 시험을 보듯이 매 회차 1회, 2회, 3회에서 10회차까지를 스스로 시간 안에 풀어보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풀이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아는 내용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 안에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풀이의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머릿속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말 엄선되고 좋은 매 회차에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지금까지 얻었던 여러분의 모든 점수들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힘과 개념의 마지막 정리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작이요. 조금 쉬운 듯 하지만 이 16번 문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얘기는 하나는 확실하게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문제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근데 여태까지 어떤 수학 선생님도 알파 베타자 쓰는 것 자체를 알려주신 분들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알파 베타라는 물론 그리스 문자고 수학에서는 기호이긴 하나 수학은 엄밀한 학문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기호 자체도 엄밀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 것부터라도 정확하게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선생님도 지금 20몇 년을 강의하죠. 27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알파자, 베타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 문자에서 알파요. 첫 글자 알파는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알파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베타는 아예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베타입니다. 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라는 문자가 있는데 감마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감마라는 문자가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델타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델타라는 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알파, 원래 이것도 발음이 베타. 이건데 우리는 베타라고 읽죠. 감마, 델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수열의 합이라는 거에서 시그마라는 대문자를 배웁니다. 이 시그마의 소문자, 사람들이 참 중구난방으로 쓰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에 표기법도 모르는 친구들이 솔직히 되게 많은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쓰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쓰고 다 엉터리입니다. 네, 시그마자는요. 정확하게 그리스 문자의 시그마는 이렇게 쓰는 게 시그마입니다. 다시요. 네, 시그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의 성질에서 오메가라는 문자를 배웁니다. 오메가의 대문자는 이게 시계죠. 시계의 오메가, 이게 대문자고요. 이 오메가는 우리 W자랑 비슷한데 이게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몇 가지 그리스 문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식이긴 하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음자를 쓰는데 미음자 막 써도 돼요. 우리는 알아보면 돼요. 근데 어떤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 지읒자를 이렇다고 칩시다. 우리 지읒을 이렇게 쓰나 지읒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외국 사람이 지읒자를 이렇게 썼다고 쳐보세요. 이거 좀 어때요?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한문에 나라국자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 이거 좀 획수가 틀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리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게 나라국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 문자 자체도 정확한 필기하는 방향과 획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파, 비타, 자 감마, 델타, 시그마 이렇게 O 온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 시그마 아닙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도 고치실 것 같은데 시그마 그다음에 오메가 나중에 또 필요한 문자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 물론 요거의 유도 과정은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두 근이고요. 최고차항계수 a인 2차식이 서로 항등식이어서 2차항의 계수 1창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같은 개수 비교를 해서 이 뒤쪽을 정리해서요. 자, 이거 봐. 습관이 참 무서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요. 베타 또 이렇게 씁니다. 베타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ax의 제곱 ax의 제곱 같고요. bx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x니까 마이너스 a로 약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c야 여기 a 알파 베타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다음 문제부터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아무튼 2차 방정식 3차라고 지금 잘못 얘기할 뻔했는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4일 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d다. d제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하는데 두 근을 여기서 우리가 누구요? 자, 알파와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베타라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자 a분의 c에서 4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두 근의 차예요. 그럼 얘네 둘의 차. 베타에서 빼기 알파를 뺀 이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뭐예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a 더하기 b, ab 나왔을 때 a-b의 제곱 구하는 거랑 똑같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 숫자인데 이제 a 값을 알게 되면 갖다 넣게 되면 어차피 구하는 게 두 근의 차. 요 차를 d라 그랬는데 d의 제곱을 구하라는 건 결국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요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는 곱인 4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6이니까 우리는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나온 게 x제곱. 되게 쉽네요. a-4x, 마이너스 4는 0에 얘의 두 근의 차가 4래요. 오케이? 자, 여기에 두 근의 알파, 베타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거의 근을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럼 또 다른 근은 감마 플러스 4. 오케이? 자, 근데 두 근의 차가 4야. 그래서 두 근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요. 감마 더하기 4 이게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감마라는 문자를 써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신다 하면 여기 p라든지 t라든지 다른 문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 감마의 제곱 4 감마 더하기 4는 0 하면서 어머나 아름답게도 이것이 감마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이게 시그마자가 아니에요.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감마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0. 따라서 감마의 값이 얼마? 네, 마이너스 2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값을 알 수 있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여기서 0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의 값이 얼마라는 것? 네, 4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가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인 36에서 16을 빼게 되겠죠? 네, 얼마요? 네, 20.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두 분의 차에 이 값을 d라고 하는데 d의 제곱이니까 d 제곱은 20을 구하면 되고요. 네, 답은요. 3번에 있겠습니다. 3번에 있죠. 첫 문제인데요. 우리 16번 문항보다는 이제 뒤쪽에 조금씩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